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과 재정비 촉진 지구에 관하여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요, 재정비 촉진 사업과 재정비 촉진 지구의 윤곽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은요, 정비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리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도시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입니다. 이것이 공식 약칭이죠.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이 규율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 정도만 적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죠.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이들을 통합 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통합 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은 정비 사업을 다시, 이때 재라는 것이 다시 재이죠. 다시 통합 조정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구를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구라는 것은 구역을 연이어 놓은 단위입니다. 구역을 연이어 놓은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명칭을 듣자마자 아하, 주거환경 개선 구역,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이런 것을 연이어 둔 단위이구나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 사업은요, 쉽게 말하자면 마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village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village라는 것은요, 시족을 의미하는 clan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village들을 이어서 만든 것이 바로 타운이라는 거 아신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village들을 재정비하여서 새로운 타운, 뉴타운을 만드는 사업이 재정비 촉진 사업, 즉 뉴타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잠시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도입하였던 사업입니다. 정식 법적 체계를 갖추고 법적 체계를 갖추고 태어났을 때
부여된 명칭이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대로 재정비 촉진 사업과 재정비 촉진 지구의 윤곽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죠. 이러한 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것의 공식 약칭은 도시재정비법입니다. 도시재정비법입니다. 이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그 시행은 2006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2002년 12월 30일 기존의 법을 통합하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하였고요. 그 시행일은 2003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것의 공식 약칭이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의 공식 약칭은 도시재정비법입니다. 한 글자 차이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그 상관관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바로 뉴타운 사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은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이라는 분께서 도입했던 사업이라는 말씀까지도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파생된 법이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이 법의 공식 명칭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이것의 공식 약칭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입니다. 이 법은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서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법이라는 거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전체 얼개에 대략적으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식 약칭 도시재정비법 제정 목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제정 목적은 원칙적으로 제1조에 자리 잡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1조도 그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즉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은요, 광역적으로 보다 더 넓게 이 말이 되겠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세 가지 정비 사업을 보다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쯤 해두죠. 이번 만남은 윤곽 파악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광역시 지정 재정비 촉진 지구의 현황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가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금사 재정비 촉진 지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 그리고 영도 제1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를 분할한 단위가 구역이죠. 그래서 각 지구별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금사 재정비 촉진 지구는요, 세 개의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는 5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제1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는 1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정비 촉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구가 바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형 도면을 활용하여서 그 윤곽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역 재정비 촉진 계획에 나타난 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의 현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형 도면은요, 2020년 4월 15일자 고시에 나타난 지형 도면인데요. 그 정보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 등에 접속하시면 이러한 지형 도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형 도면은요, 글자도 크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전드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지도의 범례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도에서 사용된 표시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을 때 부여되는 명칭입니다. 자, 이러한 기반시설 등도요, 전체 지구 단위로 통합 조정하여서 설치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에는
5개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둔 존치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구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곳에 촉진 1, 이곳에는 촉진 2의 1, 여기에는 촉진 2의 2, 여기에는 촉진 3, 그리고 여기에는 촉진 4 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역별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난개발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그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지구 단위로 지정을 하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하여서 통합 조정하여 개발한다면은 예, 바람직한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예, 있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왜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정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모양도 대단히 정형화된 형태의 지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겠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이러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의 면적은요 9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9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만 1286 제곱미터입니다. 대단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 들어설 전체 세대수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5개 구역 가운데서 가장 큰 구역인 촉진 3의 경우 3,480세대가, 그리고 가장 작은 촉진 2의 구역의 경우 7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개 재개발 구역과 존치 지역의 전체 세대수를 합쳐보니까 9,034세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거의 1만 세대에 육박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대당 인구는 말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21,682인으로 산출되더라는 겁니다. 세대당 2.4인을 적용하였을 때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체 세대수를 말씀드려보면 촉진 1구역의 경우 1820세대, 촉진 2의 1구역의 경우 1885세대, 촉진 2의 2구역의 경우 715세대, 촉진 3구역의 경우 3480세대, 촉진 4구역의 경우 84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부산의 중심지들 중 하나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요, 부산 진구청이 있고요, 부전역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비 촉진 지구 및 재정비 촉진 사업의 윤곽 파악에 초점을 두기로 한 우리들의 첫 번째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는요, 도시재정비법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